아나운서 소개하고 아지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와 이거 하지 말까요? 하지 내년부터? 말까요? 아 저희도 네. 개편 한번 하죠. 어떻게 어. 그냥 박수만 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아 저는 생각했던 게 네. 이 템 하고 그냥 끝. 아 그럴까?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해볼까요? 이 템. 대표님 2022년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이 한 해를 네. 좀 이렇게 새롭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지 좀 알아보고자 이렇게 방송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먼저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올해는 정말 이제 음. 공부하는 만큼 돈을 버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아. 파이팅 하시죠. 네.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네. 공부하는 만큼 돈을 네. 번다. 네. 그리고 공부는 무엇과 함께? 아이템과, 아이템과 함께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IT 시장에 대해서 네. 또 살펴볼 텐데 네. 작년에도 계속해서 대표님께서는 올해 반도체 IT 괜찮다. 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주변에 네.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도 뚝심 있게 지켜온 마지막까지 남다가 마지막까지 요즘 다시 많이 왔어요. 네, 많이 그랬는데 왔어. 네. 사람들이 이제 다시 또 네네. 긍정론으로 긍정론으로, 몰리고 네, 있죠.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역시 뚝심 있으십니다. 네. 아, 네, 그러면 상 하반기 좀 나눠서 분석을 네네. 해주신다면 네네. 어떨까요? 제가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일단 봐도 일단 상반기는 되게 무난해 보여요. 내년 상반기. 근데 상반기까지는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좋아질 거다. 네. 근데 약간 하반기는 약간 불확실성도 좀 보인다. 네. 그래요? 이게 약간 상반기 어느 만큼 오르느냐에 따라서 네네. 하반기가 약간 좀 덜컹거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요게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주식 시장에서 보면 사계절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주식 시장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라는 이론이거든요. 네네네. 요거는 이제 일본의 이제 그 전설적인 투자자 우라가미 군요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자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어떻게 보냐면 요거를 보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뭐예요? 실적이에요. 실적. 실적하고 유동성이거든요. 실적하고 유동성인데 실적은 안 좋은데 네. 유동성이 막 풀리는 오. 시즌이 있어요. 네. 그게 봄이에요. 봄. 그게 어떤 때냐면 2020년처럼 코로나19 같은 생각지 못한 위기가 왔을 때 네. 그러면 다 경제가 작살나죠. 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정부가 갑작스레 돈을 막 오늘 풀죠. 막 풀어서 유동성이 풀죠. 넘쳐나는. 유동성 공급하죠. 그러면 일단 주가는 제일 세게 오버시팅해서 반등이 나요. 네. V자로 확 반등하거든요. 사실 20년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뭐 이거 쉽네, 그죠? 와 이거 그냥 날로 먹네 이런. 나 그게- 실력 있나 보다. 그쵸. 다들 그렇게 그게 생각하셨죠. 봄이에요. 사계절로 치면 봄이에요. 가장 어지간한 건 나무 짝대기 꽂아놔도 이제 막 싹을 틔워요. 네. 와. 이제 여름은 일단 실적도 좋아요. 음. 막 실적도 좋은데 유동성까지 괜찮아요. 그러면은 네. 더 좋네요. 더 좋을 것 같죠. 아니요? 근데 의외로 주가는 네. 더 약해져요. 상승. 그게 작년 시장이에요. 아.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은 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선반영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봄에 왜 주가가 많이 오르냐면 네. 경기를 여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 그러면 여름엔 뭐 어떻게 했어요? 가을을 보고 있는 거죠. 가을 보고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럼 가을은 어떻게 되냐면 네. 가을은 실적은 좋아요. 네. 막 그동안 이제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실물이 막 살아날 거 아니에요. 유동성이 줄어요. 그게 뭐예요? 테이퍼링, 테이퍼링. 금리 인상. 그럼 유동성을 인상. 쪼이기 시작하는 네. 거죠. 근데 실적은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겨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실적도 안 좋아지고 실적도 안 유동성도 안 좋고 이게 이제 한번 네. 덜컹거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 올해 시장이 네. 가을인데 이게 가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거냐, 완숙한 가을로 갈 거냐, 아니면 겨울의 초입에 들어올 거냐라고 보면 겨울의 초입은 어떻게 있어요? 겨울을 보고 또 막 주식시장에 선반영하겠죠. 네네. 그래서 이게 좀 거칠게 한번 뭐 이렇게 덜컹거릴 수도 있겠다. 그게 이제 상반기 얼만큼 오르느냐에 따라서 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죠. 네네네. 네. 가을의 결실의 계절인데 쭉정이 같은 거 심으면 제대로 뭐 못 걷어 먹죠. 그렇죠. 그렇죠. 뭔가 알찬 씨를 뿌려놨으면 알찬 씨를 그죠. 비옥한 땅에다 뿌려야죠. 그렇죠. 그러면 제대로 걷어 먹겠죠. 그게 뭐겠어요? 펀더멘털 좋고 기업 실적 좋고 뭔가 영업을 제대로 하고 네. 이런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걷어 먹을 게 많은데 봄에는 막 대충 알고 가고 쭉정이하고 대충 다 먹어요. 근데 가을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만큼 올해는 벌 수 있다라는 게 공부 안 하면 벌기 힘들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네. 그렇구나. 이런 시장이 네. 과거에 보면 그
금융위기 이후로 그때 한 12년, 14년 요럴 때 시장이 그랬어요. 12년, 13년 요럴 때 시장이 그랬는데 그 지수는 박스피예요. 지수는 갇혀 박스피. 있어요. 네. 갇혀 있으면 수익 내기 힘들겠네라고 네. 하잖아요. 그때 슈퍼개미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되는 종목만 되고 안 되는 종목은 정말 안 돼요. 오. 가을이니까. 되는 거는 확 수급이 이렇게 몰리고, 네, 안 되는 건 계속 쩔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되는 산업인지 되는 기업인지 되는 비즈니스인지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더 필요하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네. 이게 항상 똑같이 반복이 되나요? 뭐 가을 겨울 없이 네. 늘 봄 여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는 없나요? 그렇죠. 이제 유동성이라는 거를 지금 이제 유동성이 변수잖아요. 네. 뭐 실적은 다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나라 21년 경제 성장률 몇 프로인지 아세요? 몇 프로요? IMF 추정치인데 뭐 이게 나중에 집계 돼봐야 알겠지만 4.3%예요. 4.3%? 네. 4%대 저 경제 성장률을 저는 제가 그럼 진짜 높은 편. 엄청 높은 네. 거예요. 네. 거의 2~3%대 그러게요. 수준이었거든요. 작년에 4.3%예요. 거의 개발도상국 정도 그렇죠. 같은. 그럼 올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몇 프로예요? 3.3%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그 높기는 말은 하네. 수출 기업들 실적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잖아요. 네. 계속 뭔가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그죠? 막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오르고 이러니까 네. 중국에서는 생산자 물가 지수 너무 오르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유동성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하고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변수라는 거는 그러면 금리 인상이 늦어지겠네라는 거는 네. 그죠? 쉽지 않은 선택인 거죠. 중앙은행의 어떤 선택이라는 거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네. 좀 시기의 문제지. 저는 더 이게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그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까봐 이게 좀 걱정하는데 일단 상반기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게 약간 그런 변수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시장은 정말 아니 왜 이렇게 실적들이 다 좋은지 네. 모르겠어요. 네. 2022년에 삼성전자가 또 이제 전체 매출 300조 원 시대를 열 것이다. 네. 와, 이런 전망도 있고 정말 꿈 같은 그런 그렇죠. 장밋빛 그런 미래가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매출이 200조 돌파한 게 벌써 십몇 년 전이에요. 근데 그동안 매출 성장이 거의 진짜 지지부진했거든요. 네네. 지지부진했는데 이게 이제 300조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는 거고 이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네. 결국 이제 반도체 쪽에서 뭔가 할 건데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당장 중요한 건 D램이라고 그랬잖아요. D램. 그죠? D램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내고 네. 이제 그러면 매출이 높아지려면 평균 판매 가격이 높아져야겠죠. 네. 그러면 기존에 DDR4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DDR5로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그러면 DDR4 새롭게. 대비해서 DDR5 가격이 얼마나 프리미엄이 있을까? 요게 중요한 건데 뭐 지금은 사실 DDR5가 별로 없잖아요. 2배 이상 팔려요. 그럼 같은 뭐 16기가면 네. DDR4가 만약에 뭐 15만 원이면 DDR5는 30만 원이에요. 지금은. 근데 뭐 이거는 아주 초기에 뭐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네. 저는 최소한 30~40% 비쌀 것 같아요. DDR4 대비해서 5가. 그러면 내년에 DDR5가 전체 DRAM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는 10% 제시를 했었고 네. 마이크론은 20%를 제시했어요. 내년 DDR5 시장이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할 거다. 네. 만약 20% 비중을 차지하면 매출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와.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네. 그리고 이제 매출 측면에서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 사업이에요. 스마트폰이요? 네, 스마트폰. 그러니까 삼성이 연간 IM 부문이라 그러는데 스마트폰 사업에서 나오는 매출이 한 100조 정도 됩니다. 100조 정도 되는데 우리 얼마 전에 했었지만 삼성이 내년에 물량 늘린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점유율 확대 경쟁에 나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삼성이 한 3% 저기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 4천만 대에서 5천만 대 정도를 더 생산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게 매출로 잡히면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팔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TV나 가전 쪽에서 매출을 더 올리기는 쉽지 않아요. 네. 결국 반도체하고 스마트폰 쪽에서 뭔가가 이제 돼야 되는 거고 스마트폰은 또 특히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0만 원 후반대니까 그죠? 평균 판매 가격이 높으니까 그럼 또 매출도 많이 잡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 둘 다 뭔가 긍정적으로 된다 그러면 300조 돌파도 가능합니다.
내년에 팔 것들이 다 비싸진다. 맞습니다. 정말 이게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뭐 D램부터 해서 스마트폰 쪽 그렇죠. 다 가격이 비싸지고 또 그게 맞습니다. 더 잘 팔리고 맞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300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점이 또 생겼죠. 중국의 시안 공장이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예 봉쇄가 됐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예전에 우리 반도체 생산에서 문제가 생기면 단기적으로는 악재인데 장기적으로는 호재. 아. 이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제가 예전에 SK 하이닉스 우시 공장에 불났을 때 네, 이야기한 네, 적이 네, 있었죠. 네. 똑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게 주가로 봤을 때는요. 악재보다는 호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오,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삼성전자가 시안 팹이 차지하는 낸드 플래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돼요. 네. 40% 되고 전 세계 낸드에서 봤을 때 생산 비중이 15%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우리 반도체라는 거는 기성품, 커머디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 재고를 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재고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기 힘들죠. 그렇네요. 그렇죠. 재고를 덜 사면 재고가 그렇죠. 줄어들면 그렇죠. 더 비싸지고. 그런데 이게 생산이 차질이 생기면 네. 재고가 소진이 됩니다. 오. 이제 우와. 낸드 SSD 계속 만들어서 그렇네요. 나가잖아요. 그럼 재고가 소진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이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아져요. 또 비슷한 사례가 언제 있었냐면 네. 2019년도에 키옥시아라는 그러니까 도시바 낸드 이제 분산 회사죠. 네. 키옥시아가 그때 정전 사태 때문에 이게 이제 생산에 차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재고 정리가 되면서 한 몇 달 동안 우상향했어요 주가가 관련주들이. 오. 그런데 그러면 키옥시아한테도 나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판매 가격이 오르니까 네. 이 생산에서 문제 생긴 거를 네. 판매 가격 인상으로 다 커버려요. 커버가 다 네. 되네. 그렇죠. 하이닉스도 옛날 우시 공장 네. 불났을 때는 처음에는 하이닉스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 주가가 올랐는데 결국엔 하이닉스도 똑같이 올랐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생산에서 문제 생긴 부분을 나중에 판가 인상으로 다 상쇄해 버린 거예요. 실적으로. 네. 그리고 문제 생기면 또 보험금 나오죠. 네. 아. 결국 이 생산에 차질 빚는 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 그렇죠. 참 신기한 시장이에요. 그 이제 뭐 농담으로 누구 우국지사가 네. 공장에 불 한번 질러라 뭐 이런 이야기 한 그래서 반도체 네. 이제 회사 다니는 분들이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네. 아 이거 누구 우국지사 한 명 나와서 이거 공급이 과잉이면 한 번씩 이제 네. 공급 조절해주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네. 반도체 시장도 전체적으로 밝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시장을 보면 결국 수요적인 부분에서는 뭐 기존에 이제 서버 쪽도 투자가 재개되고 있고 즉 네. 기존에 이제 서버 쪽에서 좀 신규 수요들을 봐야 돼요. 네. 메타버스. 오. 메타버스 관련된 수요들. 그러니까 많죠. 지금 구 페이스북이죠. 메타가 올해 그 투자 그 비중을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잡았거든요. 야. 그만큼 메타버스용 이제 서버 네.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인텔 CPU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또 새로운 어떤 서버들 그리고 그동안 새로운 칩셋이 안 나와서 투자를 못했던 부분들 이연된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적인 측면, 이제 투자 어떤 강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파운드리가 제일 셀 것 같아요. 투자 강도는 지금 뭐 미국 반도체 굴기가 사실 네. 파운드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투자 강도에서는 파운드리가 제일 셀 것 같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 디램 같은 경우는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의 어떤 있던 라인들을 좀 새롭게 미세 공정으로 바꾸는 테크 마이그레이션 이제 이런 쪽으로 보안 투자가 많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후공정, 반도체 후공정이 제가 작년부터 계속 반도체 후공정이 중요해진다라고 했고 그게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어떤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중국에서 이 후공정 쪽에 굉장히 역량을 네. 집중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중국은 그럼 어떤 움직임인가요? 그 기존의 어드밴스드 패키지라 그러면 최첨단 미세 공정 그러니까 전 공정에서 만약에 5나노, 3나노를 하고 칩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네. 후공정을 어드밴스드 패키지 할게. 그래서 X 큐브, I 큐브, H 큐브 뭐 이런 기술들 그죠? 네네. 2.5D, 3D로 막 쌓는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쪽으로만 이제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미세 공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최첨단 노광 장비, ASML이 독점하고 있는 노광 장비를 못 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EUV 장비, 네. 극자외선 같은 경우는 미국이 못 팔도록 막아버렸죠. 음. 그러면 미세 공정을 14나노 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음. 그렇죠. 14나노 밑으로 갈 네. 수가 없고
그리고 디램 같은 경우도 20나노 중반대에서 막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0나노대 중반까지 내려왔잖아요. 네네. 14나노까지 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놓으면 아무리 싸게 내놔도 안 팔리겠죠. 안 팔리죠. 그러면 이거를 패키징, 그러니까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같이 이렇게 패키징을 고도화해서 전공정이 좀 떨어져도 이걸로 메이크업해서 팔겠다라는 게 이제 중국의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공정 장비 수급이 안 되니까 네. 후공정은 일단 안 맞고 있으니까 일단은 사겠다라는 거고 네네.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후공정 쪽에서 핵심 장비를 하는 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디죠? 한미반도체하고 이오테크닉스인데요. 네. 요 두 회사들 최근 중국 수주 흐름이 좋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역시나 한미반도체는 빠질 그렇죠. 수 없는 맞습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그렇죠. 강조를 해주시는 기존의 거네요. 파운드리 때문에 후공정이 좋았는데 네. 여기다가 중국까지 더 붙은 거죠. 새로. 네. 오. 그래서 올해는 계속 짱짱하게 갈 수 있다라고 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네. 올해 이 반도체 쪽 좀 눈여겨 보시는 종목들 좀 소개해 네네. 주시죠. 일단 뭐 TSE, PSK, 뭐 핌스. 음. 핌스는 이제 OLED 관련된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우주 일렉트로닉스. 이 회사는 어. 이제 커넥트하는 회사인데 하이엔드 스마트폰하고 그리고 AR, VR, 네. 우리 메타버스용 디바이스 그런 쪽으로 좀 수혜가 뭐 기대되는 이 종목 4개 정도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일단 TSE는 반도체 검사 장비잖아요. 네네. 왜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선정하셨죠? 일단 검사 장비 업체는 아니고 검사에 쓰는 소모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검사에 쓰는 네네. 소모품을 하는 네네. 회사.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프로브 카드. 그러니까 프로브 카드는 웨이퍼 단계에서 이거를 이제 검사를 하는 네. 그 와플 기계처럼 이렇게 꼭 누르면 여기서 이제 웨이퍼가 동그랗잖아요. 여기서 이제 칩이 어떤 게 작동이 되고 어떤 게 불량인지 소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품, 불량품 X 쳐놓고 이게 요거는 안 만드는 거죠. 잘라내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프로브 카드고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후공정까지 다 하면 이게 패키지 다 하면 소자가 되죠. 반도체 소자가 되는데 소자 단계에서 또 이렇게 이 꽂아서 이게 전기 테스트를 또 해요. 그게 이제 소켓이라고 그러죠. 네. 소모품을. 그 소켓을 하는 겁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프로브 카드하고 소켓을 하는 회사인데 네. 삼성의 파운드리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삼성 쪽에다가 삼성 파운드리에서 칩을 생산시키는 이제 패밀리스 업체들이 많아지니까 이 프로브 카드하고 소켓의 수요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삼성 파운드리가 커지면 수혜를 보는 회사. 가장 수혜를 보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올해 전망이 삼성전자도 좋으니까 TSE도 네. 함께 너무너무 좋다. 맞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쪽이 파운드리 굉장히 쪽. 많이 커질 것 같거든요. 네. 또 PSK는 반도체 장비주 네네.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이 PSK는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베 소부장 때 보면 이제 포토 레지스트라고 해서 이 수출 막아가지고 문제됐잖아요. 네. 이 PR을 발라서 이제 이렇게 노광에서 회로 패터닝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쓰는 이제 PR을 벗겨내는 장비, 네. PR 스트립이라는 장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네. 세계 1등 회사고요. 세계 1등. 네. 그런데 이제 이게 PR이 예전에는 이렇게 미세 공정이 덜 할 때는 잘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네. 미세 공정 폭이 자꾸 좁아지니까 이게 잘 안 벗겨져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하드 코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네네. 게 있는데 요게 또 이제 벗겨내는 장비가 기존 PR 스트립 장비 대비해서 한 두세 배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미세 공정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실적 너무 좋았고요. 네. 뭐 올해 실적도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시총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핌스는 좀 생소하기는 한데 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최근에 좋았던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핌스는 이제 OLED 공정에서 증착이라는 공정이 있거든요. 증착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을 하는 게 이제 마스크라는 거예요. 메탈 네. 마스크인데요. 우리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공정이 노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OLED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증착이에요. 증착인데 우리 그 유기물을 어떤 부분은 여기 붙여야 되고 어떤 네. 부분은 막아야 되니까 마스크를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빵빵 뚫어 넣어서 붙일 부분은 뚫어 놓고 막을 부분은 이제 마스크로 막는 건데 그런 관련된 부품을 하는 거니까 이게 OLED 쪽이 뭐 지금 이제 TV 쪽에 본격적으로 침투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전체 TV 시장에서 그 OLED 시장 침투율이 5%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폰은 대부분 OLED 쓰지만 네. TV는 아직까지 LCD 많이 쓰니까 OLED가 되면 이제 이런 쪽으로 마스크 부품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저가 폰에 아직 LCD를 많이 써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OLED로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저가 스마트폰도.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쪽도 또 생산하려면
오. 또 우리 핌스의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오. 그래서 이런 메탈 마스크 쪽이 계속 좋아지는 회사다. 그리고 이 공정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또 밸류를 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주 일렉트로닉스도 네.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뭐 네네. 호재가 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AR, VR 쪽이 이제 중요한데요. AR하고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디스플레이 주사율이라 그러죠. 1초에 이렇게 화면 샷 120, 뭐 네. 60, 뭐 이런 그렇죠. 거. 기존에 이게 60Hz인데 이게 120Hz가 돼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붙어서 봐야 되잖아요. 어지러우니까. 어지러워요. 예. 가까이서 보면 이게 헤르츠가 60Hz면 어지러워서 이걸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120Hz로 돼야 되고 나중에는 이게 뭐 한 180Hz까지 가야 돼요. 오. 더 돼야 되는데 지금 120Hz 때 어떤 주사율을 커버할 수 있는 커넥터가 거의 독점적이다. 회사가 오. 독보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그래서 네. 내년에 애플 뭐 VR 나오고 그리고 뭐 페이스북, 오큘러스 이런데 이제 주사율이 높아질수록 이 회사 커넥터는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기업들 다 흐름이 꾸준히 굉장히 괜찮았고, 근데 앞으로도 또 네. 22년에도 흐름이 좋을 법한 그렇죠. 그런 기업들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철저한 분할 매수로 철저한 분할 대응하시면 매수로 됩니다. 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2022년이 되면서 올해가 좀 네. 기대가 되긴 하지만 나이 먹는 것도 슬프기도 하고 대신에 내 주가가 빨간불을 많이 켜주면서 그렇죠. 좀 계좌가 성투할 수 있지 빵빵해지는, 않을까 네. 계좌가 빵빵해지는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이템 함께 보시면서 좀 성투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old you close. Now my heart's wide open. When I'm with you, suddenly I feel no pain. You make it go away.